신생아는 단순해 보이죠. 말도 못하고 움직임도 거의 없어 보이죠. 아직 눈도 완전히 떠지지 않은 것 같고, 신생아는 그냥 먹고 자고 우는 게 전부인 것처럼 단순해 보이는데, 그런 아기가 정말 놀이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의 68.5%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감과 의구심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초보 부모들이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시기 신생아가 받는 자극 하나하나가 평생의 발달 기초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후 0에서 3개월은 아이의 뇌에서 신경회로 형성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예요. 당신의 작은 상호작용 하나하나, 당신의 눈맞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손길, 이 모든 게 당신의 아기 뇌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매일매일 당신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기는 놀라울 만큼 자라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놀이가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당신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놀이를 시작하면 좋은 원령과 구체적인 아기의 반응까지 명확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신생아의 뇌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신생아 신경발달 연구에 따르면 생후 0에서 3개월은 아이의 뇌에서 신경회로 형성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회로는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매일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 눈을 봐주고 말을 걸어주는 그 모든 순간이 아이의 뇌 발달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와 놀아준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아기가 이미 먹고 자고 있는데 놀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많은 초보 부모들이 이 순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생아 뇌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매일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마다 플래시카드를 보여주고 발달 장난감을 사서 자극을 주고 뭔가 계속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모는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내가 이 모든 활동을 해줘야 하나? 내가 놓치는 게 있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극은 아기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이게 오히려 학습 능력을 50%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는 어차피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먹고 자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지고 신경회로 형성이 지연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가? 혹시 우리 아기 발달이 뒤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이 자책감으로 변하고 그 자책감이 다시 부모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보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신생아와의 놀이가 뭔가 특별한 활동처럼 들리는데요. 플래시카드를 보여주고 특별한 장난감을 사주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신생아와의 가장 좋은 놀이는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상의 상호작용입니다. 아기를 안을 때 눈을 맞춰주고 아기 얼굴을 봐주고 말을 걸어주는 그것들이 바로 최고의 뇌발달 활동이죠. 다시 말해서 신생아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손길을 느낄 때 아이의 뇌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경가소성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당신과의 일관된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각 놀이마다 시작하면 좋은 원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기는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기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명확한 원령 기준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자신감 있게 아기와 놀아줄 수 있을 겁니다. 신생아가 자꾸 눈을 감고 있으면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해요. 우리 아기 눈이 괜찮나? 시력이 있나? 이런 걱정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신생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신생아는 생후 2주부터 사람의 얼굴, 특히 눈을 따라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가 부모의 얼굴을 인식하고 눈맞춤을 할 때마다 아이의 뇌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신경회로가 형성되어요. 이건 단순히 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다른 존재와 연결된다는 감각을 뇌에 새기는 거거든요. 이 신경회로가 튼튼하면 나중에 아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능력이 훨씬 잘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눈맞춤 놀이를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해요. 생후 2주부터 아기는 사람의 얼굴, 특히 눈을 따라보기 시작합니다. 생후 1개월 이후 반응이 점점 명확해지고 생후 5주에서 6주부터는 첫 사회적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걸 알면 부모는 우리 아기가 아직 반응이 없으니 뭔가 잘못된 건가 라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이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 다음 단계는 언제쯤 올 것 같은지 알게 되면 놀이 자체가 더 목적 있고 즐거워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아기가 깨어있을 때 당신의 얼굴을 아기 눈높이까지 내려가세요. 아기를 안고 있다면 그냥 아기 눈을 봐주면 되고, 누워있다면 당신이 몸을 굽혀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기가 당신을 완전히 명확하게 못 본다는 거죠. 신생아의 시력은 성인의 시력에 비해 약 5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당신이 5m 떨어져서 봤을 때 보이는 정도를 신생아는 1m 가까이에서 봐야 그 정도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느껴요. 우리 아기가 나를 보고 있는데 왠지 내 얼굴을 지나쳐서 보는 것 같아. 나를 못 보는 건 아닐까? 사실 신생아의 시각 발달 단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기가 보는 건 당신의 명확한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어두운 윤곽과 밝은 배경에 대비해요. 그 대비 속에서 아기는 여기 뭔가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릿한 시력 속에서도 아기는 당신을 인식하고 있고 계속 당신을 봄으로써 뇌는 시각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기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기는 당신의 눈 움직임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기가 그냥 당신을 바라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계속하면서 아기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죠. 셋째,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이 기쁨으로 반응해주세요. 아기가 눈을 깜빡거리든 시선을 따라가든 미소를 짓든 우리 아기 잘 보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아기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당신의 목소리가 아기의 귀에 들리고 당신의 표정이 아기의 눈에 보이고 당신의 기쁨이 아기의 뇌의 신경회로를 만들어요. 아기는 내가 한 행동이 엄마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뇌 발달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원령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후 2주에서 3주, 아기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만 하고 반응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생후 5주에서 6주, 아기가 첫 사회적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눈 맞춤이 더 명확해집니다. 생후 7주에서 8주, 아기가 당신의 얼굴을 더 길게 관찰하기 시작하고 표정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알면 부모는 우리 아기가 뒤떨어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후 6주에서 2개월 반 사이의 아기는 당신의 목소리와 표정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로 웃거나 말을 걸 때 아기는 그 음성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당신의 표정을 관찰하려고 해요. 이건 청각과 시각이 함께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따라서 눈 맞춤할 때 동시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면 두 감각이 함께 자극되어 더 빠른 신경회로 형성이 일어납니다. 그럼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 1주에서 2주는 변화가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아기가 그냥 당신을 바라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아기가 당신의 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아기도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당신이 눈을 뜨면 아기가 다시 당신을 봅니다. 한 달쯤 지나면 아기가 당신을 보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짓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나와 연결되고 있구나. 신경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정에서 아이의 뇌에는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아기가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매일 5분씩이라도 아기와 눈 맞춤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일관된 노력,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신경회로는 계속 형성됩니다. 신생아 아기에게 뭘 해줄까 하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장난감이나 시각 자료에만 집중해요. 근데 신생아가 가장 반응하는 건 실은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스탠포드대 신경발달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특별하게 인식합니다. 임신 중에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목소리는 신생아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평소처럼 말하면 됩니다. 우리 아기, 엄마야, 지금 같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 때마다 기저귀 갈 시간이야.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신생아의 뇌의 패턴을 만들고 패턴이 신경회로가 되는 거거든요. 셋째, 아기가 반응하는 것 같으면 아기의 소리에 당신이 다시 응답해주세요. 신생아가 애행하고 보챌 때 당신도 응 하고 따라하는 거죠. 이건 마치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작용의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신이 아기와 놀이할 때 아기의 피로 신호를 읽어야 해요. 아기가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이런 신호를 보여요. 하품을 하거나 눈을 자주 비빈다. 가장 명확한 피로 신호.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곳을 본다. 자극 회피의 신호. 손가락을 입에 자주 넣는다. 심리적 안정감 추구.
재채기를 한다. 의외일 수 있지만 피로나 과자극 신호, 울음톤이 특이해진다. 도와줘라는 신호. 아기가 재채기를 한다고 해서 꼭 감기에 걸린 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걸 착각해서 더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재채기는 때로 아기가 충분해.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신호를 읽고 멈춰주는 것 자체가 아기의 뇌에 엄마가 나를 이해한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상호작용을 멈추고 아기를 쉬게 해주세요. 신생아는 뇌 발달 단계에서 아직 과도한 자극을 처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휴식이 뇌 발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극을 멈출 때 아기의 뇌는 방금 받은 정보를 차근차근 처리하고 정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뭘 말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수유할 시간이야. 아빠가 들어왔어.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일상적인 말들이 가장 좋은 자극이거든요. 완벽한 발음이나 유창한 표현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생아는 아직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뭘 자극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외부 자극만 찾아요. 근데 실제로는 신생아의 몸 자체가 최고의 놀이 도구입니다. 미국 아동발달학회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가 당신의 손가락을 줄 때 아이의 뇌에서는 감각 운동 신경회로가 형성되어요. 신생아는 반사작용으로 손가락을 쥐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내 손이 움직일 때 엄마가 반응한다는 인과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뇌과학에서 말하는 자아 인식과 환경 인식의 시작입니다. 즉, 아이가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뇌로 배우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해요. 신생아의 이 주기 반사 능력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후 3에서 4개월이 되면 이 선천적인 주기 반사 능력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기가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쥐는 능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반사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즉, 당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더 의미 있게 아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아기의 손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살짝 자극해주세요. 신생아의 손가락을 당신의 손가락에 갖다 대면 아기가 반사적으로 쥐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아기가 쥔 당신의 손가락을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 하는 걸 인식하게 하려고요. 둘째, 아기의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쥐었을 때 당신이 반응해주세요. 어머, 우리 아기 잘 잡았네. 이렇게 말해주거나 웃어주는 거죠. 셋째, 아기의 손뿐 아니라 발, 얼굴도 함께 자극해주세요. 발을 살짝 쓸어주면서 어머, 우리 아기 예쁜 발가락도 있네.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촉각 자극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 자극, 아기의 손을 당신의 얼굴에 닿게 해주세요. 당신의 뺨, 코, 입술 모두 다른 질감과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기가 당신의 얼굴을 만질 때 아이는 이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인다는 걸 배우는 거죠. 다양한 질감 활용, 집안의 다양한 물품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천, 실크, 코튼의 질감, 또는 안전 인증된 베이비 장난감의 다양한 표면, 타올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아기의 촉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아기의 손이 닿으면 안전한 것, 그리고 아기가 입에 넣어도 해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질감을 경험하면서 아기의 감각 운동 신경회로가 더 풍부하게 형성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촉각 자극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목욕 후 베이비 마사지가 그거예요. 아기가 따뜻한 수건 위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당신의 손으로 아기의 팔, 다리, 등을 부드럽게 톡톡 터치하면서 지금 엄마가 마사지해 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이 마사지가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신생아의 산통 증상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도 개선한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단순한 촉각 자극을 넘어 일종의 깊은 신경계 진정 신호를 아기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마사지를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수유 직후 1시간 내에는 마사지를 피해주세요. 아기의 소화계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복부 마사지를 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목욕 후나 밤 시간 수면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따뜻한 물에서 나온 이완된 상태에서의 마사지는 근육을 더 깊게 이완시키고 수면 전 마사지는 아기의 숙면을 훨씬 돕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면 마사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이것도 아기의 루틴이 되고 루틴이 신경회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눈맞춤, 음성 상호작용, 촉각 자극, 당신은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기를 안을 때, 기저귀를 갈 때, 수유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지금 우리 아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의도의 차이가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신경회로는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아기와 눈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우리 아기의 뇌가 발달하고 있다고 의식하면서 눈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거죠.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아기와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상호작용이 신경회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기가 보채거나 피곤해 보일 때는 중단하고 쉬어주세요. 루틴은 중요하지만 아기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신도 피곤할 거예요. 밤에 자지 못하고 몸도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쉬어도 돼요. 오늘은 못했으니까 모두 망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고 보골력이 강합니다. 당신이 간헐적으로라도 계속해주는 상호작용,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의 신경회로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는 뭘 빠뜨리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 대신에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 자체가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의 뇌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기에게는 모든 것이 놀이예요. 먹는 것도 놀이, 자는 것도 놀이, 당신과 눈을 맞추는 것도 놀이죠. 그리고 이 모든 놀이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선순환을 만들어요. 잘 놀아야 잘 먹고, 잘 먹어야 잘 자고, 잘 자야 또 잘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멋진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이 곁에서 아기와 상호작용해주는 것이에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눈맞춤, 당신의 손길, 이것들이 세상의 모든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아기의 신뢰감, 그것이 아이가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신생아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울 만큼 잘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아기는 매일 그 속에서 당신을 알아가고 세상을 이해하고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 아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